영상에 앞서 올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서기를 시작하신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5남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부였던 남편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되어 식물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살림만 하시다가 갑자기 가장이 되어 남편 병원비에 어린 5남매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다듬고 시간이 나면 다른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그렇게 죽어라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운동을 잘해서 학교 선생님은 그쪽으로 나가기를 바랬는데 집안 형편을 아는 착한 아들은 자기 꿈을 접었습니다. 자식을 못 밀어주는 가슴 아픈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아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냥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동생들 키우는 게 목표야. 아빠 병원비도 내가 벌어서 낼게. 내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엄마를 도울 수 있잖아. 할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장남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이 사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얼른 졸업해서 엄마가 덜 힘들게 할게. 동생들도 내가 챙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을 어머니에게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을 지켜주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 엄마도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었거든.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동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살았어야 해. 그래, 엄마가 이제 부담이 덜 된다니까 나도 너무 기뻐. 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할머니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돈을 버는 장남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이었지만 서로에게 기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생겼어. 아마 조만간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동네 근처 도시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일하면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됐어. 어리지만 예쁘고 착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 할머니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줬던 고맙고도 미안했던 장남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죽어도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곧 장남은 며느리가 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젊어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셔서 며느리가 행여나 불편할까 천만남부터 며느리를 많이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첫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리는 할머니의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어찌나 곱게 하는지 아들이 말한 대로 착하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결혼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누워있는 병상을 지킬 때 아들이 같이 있으면 살갑게 굴고 일도 잘 돕는데 아들이 자리를 비우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뇌사 상태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던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만나 거친 세상 함께 헤쳐나가면서 힘들지만 단란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추억을 그리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건만 그런 할머니의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기어이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출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혼자 살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자 장남은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됐어, 괜찮아. 나는 너희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당해서 며느리들 괴롭히는 건 딱 질색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겠니?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가 아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집하고 자기들 가진 돈을 합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 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장남과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진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하고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집 판 돈, 그리고 비상금까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는 돈이라곤 한 푼도 없는 상태로 아들 명의로 된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장남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셨는데 현실은 할머니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보았던 살가운 사람은 어디 가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 할머니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이거 제대로 하신 거예요. 물때가 다 안 지워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랑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는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청소부터 음식까지 온갖 것을 전부 시켰습니다. 마치 파출부, 가정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외로운 노인네랑 같이 살아주는 것이 고마워서 청소며 빨래며 나서서 있었지만 며느리의 아나무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과 할머니의 재산으로 아들의 부부는 서울에 있는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할머니는 막상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힘이 돼준 이가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장남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자를 키우며 힘든 일은 다 할머니를 시켰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데리고 오는 것도 할머니 몫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식모예요?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죠. 어느 날은 보다 못했던 할머니의 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부터 심사가 뒤틀렸는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산속에나 있지. 요양원은 괜히 있나. 그런 데서 요양하면 자식들도 좋고 본인들도 좋을 거 아니야 라면서 할머니 보고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것까지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최소 10시간은 일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가 대꾸를 하지 않자 며느리는 약이 바짝 올랐는지 아예 할머니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늙으면 그냥 죽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긴 모르니까 이렇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지. 이런 며느리의 표독한 모습에 할머니는 이제 겁까지 났습니다. 자다가도 환청이 들리고 꿈에서도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손주를 보던 할머니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왼쪽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뼈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
혼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할머니는 며느리의 실체를 자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장남이 사준 핸드폰으로 며느리가 하는 막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꾸 없이 녹음을 하던 할머니는 한 달 뒤 아들에게 말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아파트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못된 것이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들어. 그러면서 할머니는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막말을 틀었습니다.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사는 것도 가족들한테 민폐인 거 알아요.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나 같으면 그냥 스스로 요양병원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말지. 이렇게 며느리한테 병수발 들게 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할머니가 누워있던 기간에 쏟아졌던 며느리의 잔혹한 폭언이 폭탄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핸드폰에 녹음된 며느리의 음성이 다 끝나고도 거실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아내가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당혹을 넘어 큰 충격에 빠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빠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해. 이 집 다시 팔아서 엄마한테 받은 돈도 다 돌려주고. 여자는 여자들이 한다고 진작부터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딸들이 일제히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돈 안 돌려주면 자기들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챘는지 이미 친정으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친정을 찾아가 뒤집어 엎겠다는 걸 할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딸들이 며느리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며느리에게 조금씩 쥐어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보았던 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 후 할머니는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생활비는 집을 판 돈이 나올 때까지 동생들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장남은 두 얼굴의 와이프와 대판 싸웠고 끝내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장남은 너무 충격을 받아 이혼 의지가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뒤로는 누구와도 같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마음 편해졌다 하십니다. 물론 고향에 내려오니 남편 생각도 나고 공허한 기분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지옥 같은 나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많으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인간관계 갈등의 대부분은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친구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인 가구 수가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1인 가구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1인 가구 수는 약 617만 가구이고 2030년에는 744만 가구, 2045년에는 8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이쯤이 되면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수의 37%에 이르게 되고 그 전체 1인 가구 수를 100%로 놓고 보면 6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좋은 전망일까요? 나쁜 전망일까요?
바야흐로 우리 사회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않는 셀프 부양의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중립적인 이미지로 전달되지만 이것을 독거노인 가구라고 바꿔 부르면 암울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인 가구, 독신 가구, 싱글 라이프, 독거노인. 그 이름을 뭐라 부를지라도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혼자 산다라는 말에 누군가는 외로움, 소외감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자유로움, 홀가분함, 독립심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는 법이지요. 나이 들어서 혼자가 되었다고 혼자서 움츠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즐겁게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혼자서도 즐겁게 24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우리는 어떤 이유로 혼자 살게 될까요? 비혼으로 젊은 시절부터 내내 혼자 살아온 분들도 계실 테고 이혼을 겪고 또는 사별을 하게 된 후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자 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혼 생활을 화목하게 잘 유지해왔던 부부라도 한날 한시에 함께 죽지 않는 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은 끝내 혼자 남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나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긴 여성분들은 혼자 살아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인생은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그렇다면 언제고 다가올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날들을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 혼자 살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혼자 사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만 중장년이 되어 혼자 살게 되면 당사자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또는 호기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격이 좀 모자라거나 괴팍한 것은 아닌지, 사회성이 모자라 분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지, 죄를 짓고 도망쳐 숨어든 것은 아닌지, 외롭게 혼자 사니까 항상 우울한 것은 아닌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혼자 재미있게 살아가는 독신 생활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도 여전히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나 산업사회의 핵가족 제도에 굳어진 시선으로 혼자 사는 사람을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뒷담화를 즐깁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장 잘못된 선입견은 아마도 결혼 경험이 있는 혼자 사는 중장년 여성에 대한 시선일 겁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죠. 혼자 된 이후에 남자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좋아할 거라는 아직도 그 못된 편견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그 주위에서 찝쩍거리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취해지지 않으려면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주변 시선이나 관심이 이리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마저도 움츠려 들기 마련이고 자신이 알아서 행동거지를 더 조신하게 하려다 보니 스트레스는 더욱 쌓여갑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따라서 살지 말고 스스로 독립된 주체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곁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좁은 시각과 편견으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찌 바라보던 상관하지 말고 의식조차 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춤바람이 났다고 주위에서 수군댈까봐. 그것이 겁나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댄스를 배우는 것은 건강 관리에도 좋고 건전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참견쟁이들의 말이 무서워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고로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인생은 세상의 편견을 깬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당당해지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 중 2번째는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은 아마도 회사였을 것입니다. 내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꼭 일을 시킬 때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다니.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보셨겠지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인도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100% 지분을 온전히 갖고 있는 주인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많이들 비유합니다. 그 한 편의 영화에 우리는 대체 불가한 원톱 주연 배우인 것이고 각본과 제작은 물론이고 촬영까지 다 우리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한 책임을 가지고 슬픈 멜로드라마를 찍을지 디즈니처럼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찍을지 시원한 로드무비를 찍을지 또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르의 영화를 찍고 계신가요? 어떤 영화를 찍고 계시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역정에 힘든 과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디즈니 만화 영화의 끝 부분에 나오는 말처럼 그 후로는 내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니면 그래도 꽤 괜찮은 인생이었답니다.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주눅들거나 몸을 사리고 내 꿈보다는 다른 이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는 것은 주인공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식들 때문에 살았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온 것들을 고마워하지만 시시때때로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냐는 반항심만 생겨나오기 십상입니다. 인생 영화를 성공적으로 잘 찍는 방법은 오늘 이 순간 지금에 몰입하고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이 불행한데 내일이 행복할 수 없고 오늘을 담보로 내일을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재밌고 호기심에 가득 찬 하루하루가 모여야 디즈니 영화의 대단원처럼 그 후로는 내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며 내 인생의 영화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 3번째는 고독을 즐겨라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고독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인 고독을 즐기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연이 끝나고 혼자 덩그러니 있게 되는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거품 같은 인기가 사라져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생각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불안해하다 보니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고독을 즐기면서 외롭지 않으려면 혼자 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독을 언제든 찾아오는 친구라고 인정하고 곁에 두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 조율 없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자유. 혼자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자유. 내 방식대로 집을 꾸미고 정리할 수 있는 자유. TV 리모컨의 소유권을 갖고 내가 보고픈 TV 프로그램을 나만의 편안한 자세로 골라볼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롯이 24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고 하루하루 내가 발전해가는 모습에 기뻐하고 성장한 자신의 모습에 행복해할 수 있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것이 혼자 사는 즐거움입니다. 혼자서도 독립적인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훨씬 더 즐거울 수 있고 하는 일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 네 번째로 건강해야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한 것이 제일입니다. 혼자서 살다 보면 대개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서 대충 차려 먹거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몸을 망치는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라면 하나를 끓여서 소주와 함께 먹는 게 낙이라고 하더군요. 편의점과 마트에 1인 가구를 위한 준비된 음식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렇게 사서 먹는 것이 편리하지만 시중에 파는 음식은 간이 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한 식재료가 쓰일리 만무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적은 양이라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는 이유로 매일 밤 혼술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점점 술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도수가 더 높은 센 술을 찾아서 마시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가까이에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술, 담배는 최대한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더라도 운동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운동을 미루게 되면 또 다른 이유로 미루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심리적 결핍 증세를 먹는 것으로 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생활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사회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이런 것을 땀을 내서 운동으로 풀어내지 않고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 한다면 영양 불균형과 비만이 됩니다. 먹어도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은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혼자 살아서 곁에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파 누우면 그것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아플 때는 정말 서럽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사는 5가지 방법. 5번째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족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노후에는 기존의 관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변화된 가족의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게 됩니다. 떨어져 나간 기존의 관계에 얽매이거나 집착하면 혼자 사는 상황이 더 힘겹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금슬 좋은 노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머지 한 분마저 1, 2년도 되지 않아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슬픔과 외로움을 못 이겨 따라갔다고 얘기하며 천상 최고의 부부였다. 영혼의 커플이었다 하며 두 사람을 기리는 말들이 아름다운 수식어로 포장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떠난 배우자를 대신할 새로운 일이나 관계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말년을 떠난 배우자만을 기리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며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까요? 먼저 간 내님도 내가 혼자 외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벗이 되어주고 서로의 관심을 나눌 사람과 교류하며 지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년을 넘어 노년기로 접어들면 부부로 함께 살고 있지만 외롭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는 부부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자책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원래 인생은 독고다이고 각계약진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인생을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해서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고 교류하는 것만큼 또 재밌는 일도 없을 겁니다. 취미가 없다면 더 늦기 전에 꼭 내가 좋아하며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재밌게 살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특히 누군가와 취미를 공유하면 서로 막힌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도 있고, 닥친 문제를 함께 풀고 가르쳐 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만나서 얘기를 나눠도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얘기가 샘솟지요. 인생을 혼자서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안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각자 인생을 살아가느라 친구가 적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더 쓸쓸해지지요. 그래서 노후에는 내 인생을 다 바친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자식과 같이 산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집에서 사는 가족들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기 힘든 세상에서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곳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평생을 돈돈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여전히 돈은 전제 조건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년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보다 소중한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서도 당당하게 밝고 명랑하게 기운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